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조문에서 후박 칠물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후박 삼물탕. 근데 이 차이점을 과연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확률적인 거니까 이것은 뭐 정확하게 이럴 때는 후박 삼물탕을 써야 되고 이럴 때는 후박 칠물탕을 써야 된다. 정확하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통증이 있으면서 복진을 했더니 통증이 있으면서 변비가 생겼다. 후박 삼물탕으로 치료한다. 결국은 후박, 대왕, 지실, 소승기탕이죠. 소승기탕에서 후박이 군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박을 쓴 거로 봐서는 복부 그 팽만감이 조금 심하다. 눌렀을 때 굉장히 빵빵하다. 그래서 그 승기탕에서도 자기가 본인이 얼마든지 군신 자사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분명히 복통과 변이 지금 막혀 있다. 이걸 하면은 후박 삼물탕인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소승기탕 쓰고 아니면은 더 심했을 때는 조이승계탕, 대승계탕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복통으로 변폐하다고 하는 건 뭐냐? 조혈의 직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히 하할 수 있는 증상이니 후박 삼물탕으로 치료한다. 후박 삼물탕과 소승기탕의 약물이 같은 종류나 그 차이점은 후박이 군약이어서 복만을 주로 소하고 역기를 치료하는데 이것이 그 주치증이라는 거예요. 후박이. 그러니까 후박은 승기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복만감이 있으면 후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역기가 있었을 때 혀파만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이럴 때는 후박을 과감하게 많이 쓸 수가 있다. 지실과 대학은 신약이 되니 변폐를 통하게 하고 응체된 것을 소도시키는 작용이 있다. 다만 그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소승기탕 써도 됩니다. 소승기탕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예전 사람들도 소승기탕보다는 백만감이 있고 역기가 조금 더 심하다고 느껴질 때는 후박을 군약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문, 12번째 조문. 자, 복부를 눌러본매 심화 부위가 가득 차면서 통증이 있다. 심화만도 아니고 만하면서 통한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감각적인 거죠. 이것은 실이니. 자, 이거는 뭐죠? 일종의 주의 문자예요. 제가 뭐 여러분 계속 했지만 주의 문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이 증상에 대해서 이거를 이와 같은 표현을 했구나. 마땅히 하해되니 이때는 대시호탕이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대시호탕이라고 그랬는데 대승기탕은 안 되나요? 대승기탕도 사실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대왕을 쓰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실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은 다른 조문에 있어서는 대승기탕을 쓰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땅히라고 하는 말 있죠. 마땅히 하해야 된다. 강조한 거죠. 안지라고 하는 말에는 촉진해서 눌러봤다. 그러니까 복진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촉진과 압진을 진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촉진과 압진을 시행하지 않고 이에 심화 만통이라고 하는 증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중경서와 근계유령은 제가 뭐 골백번 얘기했죠. 손으로 환자의 몸을 만져가지고서 터득한 증상인들이에요. 이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강증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보면 안 돼요. 목 주위가 이렇게 목이 길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목 주위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 예. 이런 경우는 많단 말이에요. 감기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성질환으로서 보통은 목 주위가 이렇게 갸름해야 되는데 이게 목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부어 있으면 이거 전부 다 한강증이죠. 이거 전부 다 만져본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조문을 기술한 사람은 모름지기 복진을 해가지고 심화 만통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만 반복해서 쓰냐 하면은 복진을 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증상을 기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자가 와서 저 목이 뻣뻣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도 환자의 목 주위 상태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환자가 저 요즘에 이상하게 그 가슴 밑이 조금 답답하고 뻐근한 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환자의 그 몸을 이 부위는 심화만통이죠. 이쪽은 협하만. 이거 전부 다 눌러봤다는 거예요. 이 갈비뼈 밑으로 해가지고 그 손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눌러보는 거예요.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름지기 복진해가지고서 이와 같은 증상을 얻었다. 다른 주석서에는 이런 식의 글을 쓰질 않아요. 그냥 넘어간다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한의학을 맥 중심으로 하고 대화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반드시 몸을 만져보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리고 여러분, 그 환자들 같은 경우, 이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부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눌러서 아프면 안 돼요. 눌렀을 때 촉진한 느낌 정도가 있었는데 하면 벌써 그거는 굉장히 심한 거예요. 담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것이 있어가지고서 압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슴이 있는데도 눌러봐야 돼요. 매양, 음양, 오행의 방법으로서 요약을 논하는 자는 심히 조문을 살펴보지 못한다. 아무리 음양오행술로서 변증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관계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심화 만통은 병증이고 위실일은 뭐야? 병인이죠. 당하지는 방이죠. 그러니까 병증이 구비하면 저와 같은 주의 문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병의 원인과 처방의 방법을 대충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말은, 이런 말들은 군더더기라는 거예요. 안지의 심화만통자 의 대시오탕이다. 이게 정문이에요. 이걸 갖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실이다. 마땅히 하야 된다. 환자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필요하지 않죠? 눌러봤더니 심화만통이다. 대소혈탕증이구나. 대승기탕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런 건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장식의 장식. 장식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군더더기에 해당되는 말들이다. 자, 이 조문은 본래 제가 썼죠. 눌렀더니 심화만통자니 대시오탕이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원래 본문은 이렇게 간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화만, 협화만이라고 쓰지 않고
특히 심화 만통이라고 쓴 이유는 병세가 급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세가 급박한 거예요. 요 말 한마디에 심화 만통이라고 했을 때 왜 심화만이라고 쓰지 않고 협화만이라고 쓰지 않을까? 만하면서 눌렀더니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했던 거예요. 아, 이것은 병세가 급박하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은 실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당하지라고 두 번 기록을 해서 경계시킨 거나 개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만약에 급하지라고 의논하면 여기선 당하지라고 그랬지만은 급하지라고 하면은 대승기탕으로 넘어가야 된다. 조문에 비록 조문이 미비하나 병세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가히 하해야 된다, 마땅히 하해야 된다, 또는 당연히 하해야 된다, 급히 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 있다는 걸 우리가 조문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에 급박한 증상이 장차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급하지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대승기탕이에요. 일단은. 보고서 통증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조건 대승기탕을 쓰고 보자. 조문에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조문을 공부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한토화법을 남용해 가지고서 궤병을 많이 나오는 현상을 보고서 후세에 가서 한토화법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토화법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지금도 대승기탕 종류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승기탕은 현대인들한테 또 더더군다나 스트레스 받고 복부 백만감이라든가 음식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형이라든가 두루두루 정말로 무서운 병들, 뭐 중풍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해서 뭘 하겠지만은 암이라든가 이와 같은 또는 치매라든가 어떠한 여러 병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승기탕 종류가 장에 어떠한 그 독소물을 배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무서운 병,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많은 병증들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승기탕을 처음에 접하기 힘들더라 하더라도 익숙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한 번 써보고 두 번 써보고 세 번 써보면 익숙해지면은 공포심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대승기탕은 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써봐야 돼요. 대왕이라고 하느냐 무섭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방에서 익숙해지려면은 먼저 이와 같은 개념들과 책에는 어떠한 변비가 있고 팽만감이 있으면은 승기탕을 쓴다고 말했지만은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변비로 인한 것과 복부 팽만감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무수한 병증이 있다는 거예요. 복부 팽만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부로 압박을 해가지고 가스가 흉부를 압박해가지고서 천식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복만이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천식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마음탕에서도 땀이 예를 들어서 배설이 안 돼가지고서 울결돼가지고서 천식이 오는 경우는 마항탕을 당연히 써야죠. 그러나 노폐물이 몸에 많이 쌓여가지고 복부에 많이 쌓이고 복부가 팽만감이 있는 사람은 무슨 병이 있더라도 일단 대승기탕을 써야 돼요. 불편하면 대승기탕을 가지고 합방을 하던가 사물탕에다 합방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쓰다 보면은 심지어는 80세, 90세라 노인이라 하더라도 대승기탕을 복용하면 기가 빠진다. 이와 같은 이 잘못된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노인들 같은 경우 입이 바삭바삭 말라가지고 열에 의해 가지고 건조해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대승기탕에다가 사물탕을 합방해가지고 윤재를 부드럽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쓰면은 굉장히 좋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 가운데 의외로 구취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구취가 잇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 건조, 조열에 의해 가지고서 바싹바싹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살이 다 빠져버리고, 예, 열에 의해 가지고서 근육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백호탕, 승기탕, 사물탕을 합방해서 쓰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덮어놓고 노인들이다 하면은 이기숭양탕이니 무슨 보증이기탕이니 자꾸만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 한번 이거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저는 그렇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복만이 감소가 안 됐어요. 근데 감소됐다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에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럴 땐 그냥 한번 합법을 써라. 대승이탕이 좋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짐만 있어도 처방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조짐만 가지고 써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할 때는 복만감이 있다. 환자를 봤는데 복만감이 있다. 그런데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도 감소됐다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울 정도다. 그러면 마땅히 합법을 한번 써봐야 된다. 예. 저는 이런 거 참 좋다고 봅니다. 이 글이 굉장히 좋은 글이라고 봐요. 예.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으니까. 다만 복만을 근거해가지고 대승기탕이 마땅한 것은 대강의 법이다. 큰 틀에서 맞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짐의 당에서는 마땅히 합법을 쓸 수가 있으니 어찌 반드시 급증을 기다린 다음에 쓰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가 첫 장에서 1편 두 번째 글에서 상공은 병을 미연에 치료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미연에 치료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비병이 들었는데 간병이 들었는데 무슨 비기가 왕성한 시기에는 비장으로 간병이 이전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건 다 잘못된 그런 방법이죠.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예, 이것이야말로 조짐을 보고서 미리 치료하는 거죠. 계지탕도 마찬가지고 마왕탕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짐을 보고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조열, 승기탕의 조짐이라는 거죠.